와인을 드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당 국선생입니다. 이번엔 오랜만에 주간 국선생이라는 코너로 돌아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꼭 있어요. 와인 한다고 하면 와인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냐, 해외에 비해 이렇게 비싸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와인의 소주와 와인의 대중화를 꿈꾸는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와인 가격이 왜 비싼지, 이 문제는 도대체 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소주를 외국에서 사 먹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일이 끝나고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한국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한국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한국 음식과 가장 매치가 좋은 건 소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주를 시키려고 딱 메뉴판을 봤는데 15불이나 하더라고요. 대략 18,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그렇게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켜 먹었어요. 그 이유가 뭐 유통이나 이런 게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하면서 제가 시켜 먹은 건데, 지금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와인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프랑스, 미국, 뭐 스페인, 이렇게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한국까지 오는데 드는 비용이 있고, 거기서 드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그 비용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와인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소주랑 와인을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혹시 그 비비노나 와인서처라는 앱을 알고 계세요? 그 앱을 보시면 해외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와인에 대한 현지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문화가 그 와인샵이나 와인바를 가면 그 비비노나 와인서처로 찍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거기 보면 해외 현지가가 있잖아요. 거기서 해외 현지가를 보고 한국 가격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오늘 그거보다는 와인의 가격이 왜 본질적으로 현지가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뤄보는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와인이 비싼 이유는 와인이 비싸다라는 질문의 정의부터 다시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와인의 경우는 해외 판매가가 한국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와인 가격이 더 싼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 고스트 파인이라는 와이너리가 있어요. 그 와인이 있는데, 그 와인은 와인 애호가 분들한테 현지 판매가보다 약간 국내 유통가가 더 저렴한 와인으로 좀 유명해요. 현지 평균가는 뭐 비비노나 그런 앱에 찍어 보이시면 25불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종종 2만원 밑으로 판매되긴 하거든요. 이런 와인도 있으면 고스트 파인의 와인 가격은 싼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와인이 비싸다, 싸다 이런 평가를 하실 때 저는 명확하게 어떤 와인이 비싸고 어떤 와인이 싼지에 대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턱대고 와인 비싸다, 무턱대고 와인 싸다 이렇게 말하면 바보 됩니다. 와인의 제작 과정을 볼게요. 해외에서 와인을 만들면서 드는 비용이 있겠죠? 와인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뭐 와이너리의 땅값도 있겠고, 뭐 씨 뿌리는데 비용도 있겠고, 거기에 농부들의 비용도 있겠죠. 그런 비용이 포함되고, 추가로 해외에서 와인이 만들어지는 원가에 한국까지 오려면 항구나 공항에 가야겠죠. 거기까지 가는데 운송료, 그리고 그 와인을 나르려면 또 나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르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있겠죠. 앞으로는 세금 퍼레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일단 좀 계산하기 편하게 한국에 도착한 비용을 제가 10만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우선 들어오자마자 관세가 15%가 붙어요. 물론 감사하게도 한국은 FTA라고 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되게 많은 국가랑 맺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와인 산지는 이 관세가 좀 제외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있다면 와인 가격이 10만원에서 11만 5천원이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관세를 만난 11만 5천원의 와인은 또 주세를 만납니다. 주세는 30%인데요. 주세 30%를 만나면 와인은 순식간에 14만 9,500원의 와인이 돼요. 대략 와인 가격의 50%가 세금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주세 30%, 34,500원을 만나는 와인은 또 교육세를 만나요. 와인을 마시는 분들은 교육세 10%를 계속 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드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세는 주세 30%에 10%가 되는 금액이에요. 아까 주세가 34,500원이었으니까 3,450원이 되겠죠? 지금까지 15만 2,950원이 됐어요. 여기에 부가세 10%, 다들 아시다시피
15,295원이 포함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와인의 가격이 됩니다. 유통 전 가격이요. 근데 이 이후에 주류 유통을 담당하는 뭐 와인 수입사,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와인샵, 와인바, 와인 레스토랑들의 마진도 포함이 돼야겠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가격이 될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관세를 포함하면 와인 가격의 68%, 관세를 제외하면 세금의 총액이 46%나 됩니다. 대략 한국에 도착한 가격의 절반 조금 안 되는 금액이 세금이 되는 거겠죠.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와인 수입사들이 이게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그 노출이 안 됐잖아요. 그걸 좀 이용을 해서 폭리를 취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도 있고 뭐 네이버 와인 커뮤니티 이런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와인 가격이 되게 투명해진 편이에요. 와인 유통상들도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마진을 책정하고 있고요. 뭐 그들도 월급도 가져가야 되고 사무실 쓰는 비용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와인의 가격의 문제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사치제에 속했던 옛날에는 뭐 종가세로 운영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종가세란 그 과세 표준을 와인의 가격에 따라 매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같이 와인은 약간 대중이 많이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는 나라도 종가세를 종량세로 좀 바꿔서 소비자들이 좀 더 합리적이게 와인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세수가 늘지도 모르죠. 와인을 많은 분들이 애용하게 될 테니까요. 이건 좀 국가에서 세금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인을 종가세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멕시코, 터키와 같은 나라들밖에 없다고 해요. 뭐 일본이나 대부분 선진국은 뭐 종량세로 세금을 책정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와인 세금이 문제가 될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어쨌든 여러분, 어떤 와인의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생각하기 전에 와인은 현재 세금 때문에 원가 대비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실 수도 있죠. 뭐 4,900원짜리인데 와인도 있고 만원 밑에 와인도 있는데 이 와인은 도대체 뭐냐, 세금을 안 내냐. 아니에요. 세금 다 내고 원가가 엄청 싼 거예요. 그러면 와인의 퀄리티는 어떨까요? 그 선택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또 공유를 해주시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약간 이 주류세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인 가격이 조금 더 합리적이게 되고 와인이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금이나 와인 유통상의 불합리한 점을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와인 크리에이터 주단국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날갯짓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지하고 공유하셔서 약간 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다양한 와인계의 그런 핫한 키워드를 가지고 주관국 선생이라는 코너를 제가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도움이 되시거나 새로운 걸 아시게 되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와인의 대중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주단국 선생이 되겠습니다. 안녕.